풍요로운 생활에도 질병은 있습니다. 운동만 하면 건강할까요?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똑똑한 의료정보 메디컬 TV. 검색창에 메디컬 TV를 치세요. 정확한 질병 정보 메디컬 TV. 안녕하세요. 메디컬 라이프의 주진아입니다.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건강관리나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바람에 도리어 건강을 해치게 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위해 손지영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온 국민이 한 번쯤은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허리 고통, 바로 요통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허리 통증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허리 통증은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발생된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가 중력에 반해 일자로 일어서게 되면서 건물을 치자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컴퓨터와 같이 장시간에 앉아있는 상태에서의 업무라든지 부족한 운동 습관이나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에 허리 통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척추와 큰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척추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척추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일단 척추는 그 목 부위에 7개의 경추, 그리고 가슴 부위에 12개의 흉추, 허리 부위에 5개의 요추, 골반 부위에 5개의 천추와 4개의 꼬리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척추뼈 사이에는 제1, 2번 경추 사이를 제하고 제5번 요추와 제1번 천추에 이르기까지 총 23개의 추간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척추를 옆에서 보게 되면 S자형으로 굴곡을 이루는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자세를 잡는 길이 되겠습니다.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디스크 외부에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질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내부에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수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서 척추가에 받는 힘에 대해서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디스크가 허리가 받는 힘의 총 70%에 해당하는 힘을 지탱해 주게 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척추 뒷면에 위치한 후관절과 여타 근육이나 인대 부분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척추 후관절은 또한 척추뼈 자체가 앞이나 뒤쪽으로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방어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척추를 일렬로 쭉 이어놓고 보게 되면은 척추 뒷면에 세로로 기다랗게 나 있는 원통형 구멍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이 척추관 내부에는 척수라고 하는 중심신경이 진행하게 되고요. 이 척수로부터 나오는 신경의 가시들이 각 척추뼈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추간공을 통해서 척추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손가락이나 발가락과 같은 신체 말단 부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네, 사람들이 흔히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디스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디스크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다음으로 흔하게들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질환은 실제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입니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 나와서 뒤쪽에서 지나가고 있는 척수라는 중심신경을 누르고 반복적으로 자극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신경 부종이 발생하고 염증이 파급되어서 통증과 함께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경우는 척수라는 중심신경이 진행하고 있는 척추관 자체가 일련의 퇴행성 변화를 거쳐서 좁아져 있는 형태로서 그 내부에 진행하고 있는 신경 다발이 눌리는 압박 증상을 받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란 척추의 몸체 자체가 원래 정결 상태에서 벗어나서 앞쪽으로 일부의 척추뼈가 밀려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척추 사이 관절의 힘이 약해지면서 척추뼈를 지지해주는 힘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보통 4번과 5번 요추뼈 사이에서 호발하게 되고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엉덩이 쪽이나 허벅지 쪽에 당기고 저린 증상을 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후관절 증후군과 같은 경우에는 척추 뒷면에서 척추를 지지해주는 후관절에 발생하게 되는 일종의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절막에 발생되어 있는 염증 자체가 주변으로 지나가고 있는 신경에 파급이 되면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아침에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힘이 들고요. 그리고 허리를 뒤로 제끼게 되면은 추간공이 좁아지게 되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이 더 악화되고 반대로 허리를 굽히는 상태에서는 추간공이 넓어지면서 증상이 개선되는 상태를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척추 후만증, 근막 통증 증후군, 또 천장관절 증후군, 또 척추 쪽으로 파급되어 있는 척추 종양 등 여러 가지 질환 상태에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과거에는 노인 인구층에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빈번하게 호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동작이 큰 스포츠를 즐기다가 무리가 가는 경우를 원인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젖산이 근육 내부에 축적되게 되고 또한 근육이나 인대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서 허리에 손상을 주어서 디스크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직장인이라든지 수험생과 같이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척추 고유의 자세인 X자형의 굴곡을 이루고 있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나 목 부분으로 무리가 가면서 디스크로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어떤 게 디스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증상일 때 디스크 질환인지 의심해 볼 수 있나요? 허리가 아플 때 허리만 아픈 것인지 아니면 다리나 엉덩이, 발가락까지도 아픈 증상이 같이 동반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삐져나와 있는 디스크가 뒤쪽에 신경을 두면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저린 증상이라든지 다리의 방사통이 동반되는 등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통증이라는 게 아프다가도 좀 참으면 괜찮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치료를 미루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가끔 고무줄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고무줄을 당기다 보면은 처음에 늘어나다가 결국엔 끊어지게 되죠. 우리의 인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퇴행성 변화나 이상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작용에 의해서 버티게 되지만 어느 한계점을 지나친 이후에는 심각한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신경학적인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서 있거나 걷기도 힘들고 심각한 경우에는 배뇨장애와 하지 마비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허리에 동작을 가해주었을 때 통증이 유발된다든가 다리가 저리면서 때때로 감각이 둔해진다 또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든가 하는 경우에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인 것 같아서 병원을 찾게 되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크게 나누어서 이학적 검사, 방사선과적 검사, 그리고 신경근전도 검사 같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환자의 걸음걸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반사작용과 같은 신경학적 검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직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환자를 똑바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무릎 관절을 곧게 펴고 고관절을 중심으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90도까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정상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과적인 검사로는 흔하게들 알고 있는 엑스레이나 CT, MRI 등이 포함되고요. 척수 조영술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레이와 같은 경우에는 척추 자체의 퇴행성 변화라든가 구조적인 이상, 척추 간격 등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저렴한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초기의 검사 방법으로서 적합합니다. 그리고 MRI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시간도 길게 걸리고요. 가격도 비싸고 또 MRI의 결과만을 가지고는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를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검사 방법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R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근육이나 인대, 신경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검사 방법 중에는 디스크를 진단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 디스크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예를 들자면 물리치료나 견인치료, 카이로프라틱, 도수, 추나, 침, 그리고 먹는 약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는 플로로세라피와 H라제 주사요법을 동반한 신경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도 에피드로플라스티,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최신 치료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술은 좀 무섭고 보존적인 치료법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플로로세라피와 H라제 주사요법 신경치료는 과연 무엇이며 다른 치료법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플로로세라피는 우선 증식을 뜻하는 프롤리퍼레이션과 치료를 뜻하는 세라피의 합성어입니다. 인대 증식 치료라는 의미이고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보면은 그 상처에 새살이 차올라오면서 상처가 치유되게 되죠. 이것은 일련의 조직 재생 과정을 거친 결과인데요. 플로로세라피는 약화되어 있는 인대로 주사바늘로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조직 재생에 필요한 주로는 삼투압이 높은 물질들을 투여함으로써 인대 자체가 스스로 그 치유 과정을 반복하도록 하게끔 하는 치료법입니다. 통증의 경감만 노리는 것이 아니고
척추 사이에 그 잡아주는 힘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고 뭐 기술이 미흡해서 그랬는지 만성 허리 통증이 단독적인 치료요법으로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논문들이 몇몇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치료자의 스킬 정도 그리고 신경치료나 운동요법들을 같이 동반해서 시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은 치료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H라제라는 것은 디스크라든가 척추 협착증이 있을 때 발생되는 염증과 섬유화를 녹여주는 약물입니다.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염증과 그 섬유화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좀 더 심해지게 되고 또 신경학적 증상이 유발되게 되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프롤로세라피와 H라제 주사요법은 모두 신경치료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신경치료의 방법에는 뭐 내측지 신경차단이라든지 밑조신경공 신경차단술, 경막양의 신경차단술, 척추 후분 신경차단술 해서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할 것인가는 개개인에 따라서 질환의 이완 정도와 양상에 따라서 치료자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치료는 어떤 경우에 시행하게 되나요?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스포츠 손상, 관절 손상 등 광범위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주 간격으로 3차례 초기 치료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질환이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게 되고요. 이후에는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6회에서 8회가량 추가 시행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질환의 양상이라든가 이완 정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치료 효과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나 중기 환자의 경우에는 최초 3차례 신경치료만으로도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효과를 보기도 하는데요. 말기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지속 효과를 보는 경우가 짧기도 합니다. 그럼 꼭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허리 통증이 극심한 경우 또는 배뇨장애라든지 하지 마비 증상과 같이 신경학적인 증상이 심한 경우를 등 몇몇 가지 상태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절대적인 정증은 없습니다. 수술 전에 먼저 시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술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시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은 수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수술은 그 마이크로 서저리와 같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추체 자체에 스크류를 받고 로드로 허리 자체를 고정시키는 퓨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의 이상 상태를 교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도 필요하게 되고요. 또 아무리 그 조직 손상이 최소화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저리라고 하더라도 유착 등의 부작용이 생긴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발이 되었을 경우에 재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겠죠. 눌려있던 신경의 부종을 해소해주고 신경 주위의 공간을 확보해 주어서 그 신경 자극을 받는 찬스를 줄여주도록 해소해주는 방법인데요. 꼬리뼈 쪽에 있는 미추신경공을 통해서 경막 외곽을 따라 디스크가 있는 부위까지 그 시술 기구가 쭉 진행하게 돼서 디스크가 있는 부위에서 시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꼬리뼈 쪽에 주사를 맞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직 손상이 없습니다. 때문에 유착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리도 없겠고 또 마취도 국소 마취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서 회복 기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시술 자체가 다른 의식 상태의 소실이나 수면 마취나 실제적인 전신 마취 이런 상태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또 절개와 같은 그 조직 손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조직 손상으로부터의 회복되는 기간도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환자분이 아침에 입원해서 낮에 시술을 받고 경과 보다가 오후에 퇴원하게 되는 일일 입원으로도 충분하게 됩니다. 허리나 척추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평소에 신경 써야 할 허리 건강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좀 제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척추 자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는 잠깐씩이라도 1시간에 한 번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줘서 그동안 무리가 왔던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도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의 힘을 튼튼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꾸준하게 그리고 또 무리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실 때 평생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디스크의 여러 가지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의지입니다. 자각 증상을 느꼈을 때 조기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저 같은 의료진과 같은 입장에서는 적절한 치료법과 운동법을 제시해주는 가이드 역할만 해드려도 충분히 증상을 개선하고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손주영 원장님과 함께 허리 디스크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디스크 치료는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